지난 17일이죠. LG화학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지사업부를 분사하겠다. 12월 1일부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한다. 사실 LG화학 투자하신 분들 다 요즘 핫한 배터리 대장주라는 점 때문에 사셨고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이유도 대부분 배터리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다 보니까 아니 BTS가 있어서 빅히트에 투자했더니 BTS가 소속사를 옮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크죠. 이 발표가 나고 나서 LG화학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관둬야 하느냐 또는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가 세일일까? 아니면 고점일까? 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슈는 무엇이고 LG화학 과연 투자해도 될지 비슷한 사례는 없었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자, 사실 LG화학 전지사업부 분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자, 한식집 하는 사장님이 유튜브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번 돈으로 유튜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수익이 안 난다면 당장 한식집을 관두고 유튜버를 못하겠죠. LG화학도 비슷했죠. 2차 전지가 가치 있다는 생각에 20년 넘게 투자를 해오고는 있는데 매년 적자였습니다.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에서 벌어서 투자를 해왔던 분야라서 분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그저 빨리 크게 기다려온 거죠. 상황이 좀 달라진 건 지난 2분기였습니다. 저도 한번 전해드렸었지만 그동안 돈만 쓰던 배터리 부문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555억을 기록하며 첫 흑자를 냈거든요. 여기에 올해 LG화학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20년을 기다린 결실이 나는구나. 기뻐할 틈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터리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연다. 여기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다. 파나소닉은 아예 테슬라랑 공장도 짓고 배터리 제조사에 배터리를 아예 만들어내겠다는 전기차 회사에 LG화학 입장에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내야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갈 수 있는 터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투자를 해야 결과가 나오니 투자하느라 빌려서 돈 쓰고 부채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자금 조달의 한계도 느끼고 있던 찰나였는데요. 엄청난 증시 자금 덕에 IPO 할 때마다 대박 행렬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을 보며 손쉽게 외부 자금 조달을 하자는 것도 분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LG화학은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 효율성을 더 높여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분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LG화학 주주들은 이번 분할로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이냐겠죠.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분할 후에도 주식을 100% LG화학이 소유한다고 하니 달라질 게 없는데? 자, 그런데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분할의 형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회사가 밝힌 분할의 핵심, 자금 조달이죠.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데는 크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 그리고 빚을 내는 게 있죠. 빚이 싫다면 주식 발행을 하면 되는데 그냥 지금 LG화학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LG 배터리 주식을 현재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나눠주는 인적 분할 뒤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물적 분할한 뒤 IPO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개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인적 분할이나 유상증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한데 물적 분할은 아예 IPO 주식 우선 배정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을 좀 살펴보는 데는 선례나 또 비슷한 상황을 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요. 먼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보면요.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의 삼성전자 지분 5%나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삼성물산 주주가 삼성반도체 호실적의 주가가 같이 오르는 그런 혜택을 입지는 않죠. 오히려 삼성물산 주주들은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의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는 것도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했었죠. 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해야 하는 거죠. 비슷하게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죠.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에서 나온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의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지주회사의 역할도 하고 환경업에도 종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물적 분할로 에코프로비엠을 독립시켰는데 이후 주가는 에코프로비엠의 반도 에코프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IPO를 하고 나면 지금 있던 LG화학 주주
주주들은 신설법인을 간접 보유하게 되고 신규 투자자들은 직접 보유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니 그동안 배터리의 미래만 바라보고 LG화학에 투자를 해온 투자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주들이 실망하고 나선 탓에 이틀간 주가가 11% 이상 빠지기도 했죠. LG화학 주주로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전지사업부의 감춰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지금 LG화학이 배터리 점유율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LG화학보다 뒤처지는 성적에도 가치는 더 인정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지 부문은 LG화학 내 하나의 사업부로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전지사업부만 밀어주다 보니 여타 사업 분야에도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죠. 배터리 시장도 향후 3, 4년은 더 많은 자본 투자가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LG화학 하면 배터리만 떠올리시겠지만 다른 사업부도 탄탄하거든요. 특히 기존의 사업 분야인 석유화학은 1976년 설립돼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NCC,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폴리올레핀, PVC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주방용기, 화장품용기, 자동차 내장재의 원료인 ABS 같은 거의 우리 생활 속 대부분의 재료들을 만들고 있죠. 매출 비중도 50%가 넘는 캐시카우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961년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고 1964년부터 의약품 사업부를 만든 만큼 비형 간염 백신, 항생제, 국내 최초 당뇨 신약, 제미글로 같은 탄탄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사하고 이런 일들에 더 집중을 한다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기업 공개가 분할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절차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에너지솔루션이 출범하는 12월 1일 바로 IPO를 추진한다고 해도 2022년 초에나 상장이 가능합니다. LG화학은 일단 필요자금이 연간 3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영증권은 LG화학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총 6조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희석되는 지분율이 20에서 30% 정도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LG화학도요. IPO의 관례상 비중이 20에서 30%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LG화학이 절대적 지분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를 분사하는 게 유리하고 또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요. 보통은 인적 분할 방식을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페라리를 별도의 상장법인으로 IPO했을 때 기존 피아트 주주에게 10주당 한 주의 페라리 주식을 나눠줬었죠. 자, 우리나라는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삼성 같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 1조는 있어야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주주 제한에도 자격 요건이 200만 원 이상을 3년 보유, 1,700만 원 정도를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턱을 더 낮춰줬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한국 상장사들도 지배주주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액 주주의 이익을 좀 더 고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물론 자금 조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자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개미운동의 주역인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수 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혹시 LG화학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도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확실한 이 투자와 경제 이야기를 다루시면요.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더 따뜻한 방송 만들어 나가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